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효택 교수, 한국외대 초빙 교수이신 정치평론가 유용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진보 성향의 중텐트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가칭 이낙연 신당 그리고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개혁 미래당인데요. 이거 이름 한번 나중에 정리하고 갈게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네. 자, 이준석 대표로 있는 보수 성향 개혁 신당까지 포함을 하면 일단 중텐트 두 개가 만들어진 셈이잖아요. 자, 총선까지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데 빅텐트 어떻게 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견하는 빅텐트라 그러면은 새로운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네. 특히 제3지대라 그럴 경우는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아니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네. 이런 세력이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신선하다. 새로운 세력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낼 경우에 네. 어떤 빅텐트다, 중텐트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네.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는 그 윤핵관들과 공천 헤게모니에서 밀려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네. 그런데 밀려나서 나왔단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불협화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 이걸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텐트란 이름이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구 정치인들이죠. 구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신당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허울 좋은 이미지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과연 지역구에 나갔을 때 네. 어느 후보자가 지역구에 나가겠느냐, 네. 지역구에서 과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이들은 결국은 이제 비례인데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과 어떤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차라리 그냥 비례신당, 뭐 비례 모색당 이렇게 하는 게 네.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능성을 좀 낮게 점쳐주셨고, 예,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어떻게간에 그 정당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호 3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개혁신당하고 개혁미래당이 같이 3, 4번을 나눠 가지게 되면 네. 사실은 거기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나 이제 이준석하고 이낙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마리의 용이란 말이에요. 대권 후보급이기 때문에 뭐 서로 아직은 이제 잠룡이죠. 예, 네. 잠룡인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하느냐. 네, 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세력 간의 어떤 뭐 갈등이 형성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빅텐트가 빨리 쳐지고 늦게 쳐지고 그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빨리 쳐지고 늦게 쳐지고 할 수 있지만 쳐지긴 쳐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생존 전략이니까요. 네. 양당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빅텐트로 합류할 가능성, 저는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제 제3지대가 확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에서 공천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없이 잡음 네, 없이 네. 진행됐을 경우에는 제3당행 가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분들 네. 이제 아마 또 다른 그러니까 뭐 4년을 기다려서 또 다른 뭔가를 자리를 아마 그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그러나 이제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를 들어 학살 수준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제3당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에게 명분이 주어지면 발길을 돌릴 것이다. 예, 유 박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갈이 공천은 역대 총선에서 네.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천 개혁이라는 것은요. 특히 네,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에서 네. 광주나 전남에서 어느 정도의 공천 물갈이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TK 지역에서 텃밭 네. 아닙니까? 그럼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네. 근데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공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통령 권력이 이제 개입했기 때문에 뭐 진짜 친박이 누구냐 그걸 가른다 이렇게 되면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쪽에 그 윤핵관들이
이철규 의원이 공간에 들어가 있죠.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름을 받아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영남 지역에 특히 낙동강 하류 지역의 중진들에게 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낙점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공정한 경선을 통하고 뭐 지금 공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점수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들로 한다 그러면은 네. 그 공천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어지지만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 측근이다 그런 것만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튀어나가겠죠. 튀어나가면은 탈당의 명분을 주기 때문에 네. 누가 탈당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공천 과정을 매끄럽게 그리고 경쟁력 있게 하느냐 이것이 역대 총선에서 보면 공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공천 뒤에는 꼭 잡음이 일어납니다. 네. 저희 아까 이게 제3지대 세력이 워낙 복잡해서 뭐 가계도라 그럴까요? 그 준비한 CG 잠깐만 좀 띄워주시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연합들이 그 의원들이 개혁 미래당을 어제 뭐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뭐 개혁신당을 일찌감치 앞서갔고요. 여기에 뭐 금태섭, 유호정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 아직 새로운 선택은 뭐 제3지대 안에 제3지대로 남아있다고 할까요? 일단 개혁이란 말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어제 개혁미래당 이제 이름을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또 쓴소리를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유영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정치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라도 사실은 개혁자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개혁을 이제 고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개혁 미래당에 이제 쓴소리하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예, 뭐 무임승차 얘기했더라고요. 곤란하고 또 과거에 이제 다방 같은 데 가면 뭐 전화기 몇 대 놓고 뭐 한다 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빅텐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네. 일단 이름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공통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빅텐트를 위한 그런 이낙연 대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네. 선택이 아니었을까도 보여집니다. 충청권 얘기도 잠깐만 좀 해볼게요. 충청권은 뭐 역대로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어떻게 보면 지역색을 가진 제3지대 신당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20대 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충청권에서 의석이 한 석도 못 거둬졌거든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38석인가 얻었었죠. 제3지대가 생긴다면 빅텐트가 쳐진다면 충청권에서 좀 인기가 있을까요? 충청권의 지역의 소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내야죠. 네. 과거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지 못했던 네, 것이죠. 네, 네.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비례로서 이제 수도권에서 비례 투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빅텐트라 그러면은 진짜 빅이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조그맣죠. 스몰이에요, 스몰. 그런데 빅텐트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같이 합친다는 건 빅텐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상당히 바람이 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밖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의 대권까지 바라보고 향후 여권의 헤게모니 부분을 해서 생각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건 빅텐트라 그럴 수도 없고 과연 저는 이준석이가 대구 지역에 갔을 때 만약 출마한다 그랬을 때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찍어줄 것이냐라는 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도 광주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에 나갔는데 근데 지금 광주나 호남 민심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민심이 싸늘합니다. 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비례 의석수를 얻는 거. 아마 그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충청권에서도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그 미래 대연합 소속의 우리 김종민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에 한 분 충청권에 계시죠. 이제 한 분 예, 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김종민 의원도 뭐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했던 거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존 정당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네, 네.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는 그런 뭐 현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후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네.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세는 형성이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그 세가 지역구 당선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례대표에 아마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유의미한 아마 득표 이 정도는 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절 지나고 좀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예, 같다. 예, 이제 예, 이 정도로 예,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